자, 이번 영상은요 23번 테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살펴봤었는데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 해 수익만 기준합니다. 한 해 수익, 매기간의 수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만 고려하지 처분을 통한 뭐요? 자본이득은 고려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만 나와야 되지 매매 순미 세자세가 떠서는 안 됩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림셈법은 승수법 하는 거 있고요, 수익률법 하는 거 있는데 승수는 결과적으로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겠지. 승수법은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요, 수익률법은 3개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역수라고 하는데 짝꿍이 하나 안 맞죠. 그래서 비율분석법의 총자산 회전율을 빌려와서 짝꿍을 맞춥니다. 어쨌든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다.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매견의 수익을 기준하지 않고 한 해 수익만 기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득만 고려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류는 두 가지인데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는 수익에 대한 투자액입니다. 밑에 수익을 받고 위에 투자액을 올리고, 얘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대부분 클수록 좋은데 승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입니다. 얘는 수익에 대한 투자액이고요, 얘는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이고, 당연히 얘는 클수록 유리한데, 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수가 작을수록 좋다라는 게 핵심이지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겠지. 들어가기 전에 저랑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가능 유효 총소득이 있고요, 순영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어요. 근데 혹시 제가 그냥 수익 말고 순수익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순수익은 3개밖에 없어요. 누구부터 순수익이냐면 순영업소득부터 순수익입니다. 그리고 세전, 그리고 세후입니다. 총소득은요, 수익은 맞지만 순수익은 아니에요. 순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경비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총소득은 아직 경비가 안 빠졌단 말이지. 근데 이때 이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을 부르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총은 그냥 총수익이라고 불러요. 총수익. 순, 이놈을 뭐라 부르냐면 종합수익이라고 불러요. 제비에서 종합적인 수익이요, 그러면 이거는 순영업소득입니다. 세전은 배당수익이라고 불러요. 배당수익. 세후는 그냥 세후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건 2개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총은 그냥 총이라고 하니까 뭐 관계없고, 세후는 그냥 세후라고 하는 거 관계없는데 요거 2개. 요거 2개. 순영업소득을 종합적인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세전을 배당 수익이라고 불러요. 요거 연습 좀 할까요? 예.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몇 개? 4개. 뭐야? 총, 순, 세전, 세후. 좋아요. 중에서 순수익은 몇 개? 3개. 순, 세전, 세후. 그러면 총 수익은, 수익은 맞지만 순수익은 아닌 거지. 수익은 4개, 순수익은 3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때 총은 그냥 총수익이라 그래요. 수는 종합수익이라 그래요. 세전은 배당되는 수익이라고 하고요, 세후는 세후수익이라 그래요. 혹시 제가 투자액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들은 투자액은 2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액이 있냐면 총투자액이 있고, 그 다음 지분투자액이 있습니다. 자,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을 구분하는 실익은 뭐냐면 부채가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입니다. 부채 안 빠지고 내 돈 남의 돈 다 들어가 있는 투자액은 총투자액이고요, 부채가 빠지고 순수하게 내 것만,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러면 지분투자액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부채 서비스액이 있습니다. 자, 지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고, 거기다가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영업경비 빠지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빠지면 세전, 영업소득세가 빠지면 세후가 됩니다. 이때 자, 총수익과 순수익은요, 총투자액이랑 같이 다니고,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액이랑 같이 다닙니다. 섹터가 달라요. 이게 섹터가.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빠지기 전에 수익들은요,
부채 빠지기 전에 투자액이랑 같이 다니고요. 부채 서비스액 빠진 이후의 수익들은요, 부채 빠진 이후의 투자액이랑 같이 다녀요. 얘들은 배신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으냐면, 한 글자들은 한 글자끼리 같이 다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글자들은 두 글자끼리 같이 다녀요, 이렇게 짝꿍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수익과 순수익은 먼 투자액과 총투자액이랑 같이 다녀요.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액이랑 같이 다녀요? 지분 투자액이랑 같이 다녀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림세법은 승수법과 순일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 승수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교는 통틀어서 이게 A 승수가 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승수 대신에 분해하시면 됩니다. 분해, A 분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수 앞을 싹둑 잘라서 분모에 내려두면 됩니다. 승수 앞을 싹둑 잘라 분모에 내려두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학창 시절에 나름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시 읽고 소설 읽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조를 하나 지어볼게요. 제목 승수, 지은이 이종. 자, 누가 승수 앞 싹둑 잘라 분모에 내려놓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수 앞 싹둑 잘라 분모에 내려놓았나.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시거든요. 제목 승수, 지은이 이종. 누가 승수 앞 싹둑 잘라 분모에 내려놓았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목 승수, 지은이 이종. 제가 지었어요. 시작. 누가 승수 앞 싹둑 잘라 분모에 내려놓았나.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은 어림셈법인데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순일법이 있습니다. 승수라는 것은 원래 수익분의 투자액입니다. 수익이 4개 있어요. 총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있고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습니다. 투자액은 2개가 있어요.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이 있습니다. 근데 승수합은 싹둑 잘라주세요. 승수합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분모에 다 내릴 거예요. 방금 제가 승수합을 싹둑 잘라 분모에 내린다 그랬으니까,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해,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해, 세전 승수는 세전분해, 세후 승수는 세후분해 하시면 되고, 투자액은 2가지밖에 없는데 밑에 내려간 소득이 총소득이나 순소득일 때는 총투자액을 올리면 되고요, 밑에 내려간 게 세전이나 세후일 때는 지분투자액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한번 정리해 보죠. 승수합을 싹둑 잘라 분모로 내리고요, 내려간 게 총소득이나 순소득일 때는 총투자액, 세전이나 세후일 때는 지분 투자에 가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시다.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순영업소득분에 돼 있는데 순소득해도 괜찮아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세전 현금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세후 현금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수지분의 지분 투자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승수합을 싹둑 잘라 분모로 내리고요, 분모로 내려간 소득이 총소득이나 순소득일 때는 총투자액, 분모로 내려간 소득이 세전이나 세후일 때는 지분 투자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동요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암기할 때는 순자 이렇게 암기하는데, 한번 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방금 순소득 승수라 그랬어요. 순소득 승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승수합 싹둑 잘라 분모에 내려놓았나,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총투자 금액을 1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1억인데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일 때와 순영업소득이 5천만 원일 때 순소득 승수값이 다르거든요. 2천만 원일 때는 얘가 5가 나오고요, 5천만 원일 때는 얘가 2가 나오는데, 옆에다가 뭐를 붙이면 되면 연 붙이면 됩니다. 순소득 승수를 같은 말로 뭐라 부르냐면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자본 회수 기간. 순자 하시면 되거든요. 영어로는 PB라고 합니다. PB는 뭐냐면 payback이에요.
페이백 피어리어드라고 하거든요. 내가 페이한 걸 백하는 데 걸리는 기간, 즉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작을수록 좋아요. 왜 작을수록 좋냐면 1억 투자했을 때 2천만 원 벌어들이면 5년이 지나야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5천만 원 벌어들이면 2년만 지나도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순소득 승수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져요. 원래 승수 자체가 작을수록 좋은데 승수 대표주자 순소득 승수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인데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암기할 때 순자는 작을수록 좋아, 순자는 작을수록 좋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게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해서 회수기간법이라 그래요. 회수기간법 하셔도 되고 자본회수기간법 하셔도 됩니다. 종류는 두 가지 있습니다. 단순회수기간법이 있고 현가회수기간법이 있는데 단순회수기간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 못해요. 1년 후에 200이나 2년 후에 200이나 3년 후에 200을 똑같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단순회수기간법이고요. 현가회수기간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200은 1 플러스 R의 1승으로 할인해 주고요. 200을 2년 후에 200은 1 플러스 R의 2승으로 3년 후에 200은 1 플러스 R의 3승으로 할인해서 진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거거든요. 회수기간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목표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목표 회수기간이 5년이에요.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7년이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만에 회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7년 걸리면 안 좋은 거거든요. 3년 좋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을수록 좋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에서는요, 투자 안의 회수기간과 목표 회수기간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단순히 표현할 때는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기간은 작을수록 좋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기간, 투자 안의 자본 회수기간이 목표한 자본 회수기간보다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시험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이걸 묻기도 합니다. 자, 일단 7번 보시죠. 유효 총소득이 5천이에요. 영업 경비가 2,500, 3천 할까? 3천? 3천 합시다. 3천이에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총소득 승수가 있었고 순소득 승수가 있었는데 누가 큰가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가 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었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었는데 논의 편의상 총투자 금액을 1억으로 잡겠습니다. 1억 잡을게요. 총소득은 얼마였고요? 5천만 원이고 순영업소득은 경비 틀고 남은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요거 결과값은 2고요. 요거 결과값은 5예요. 승수는 총소득 승수 있고 순소득 승수 있는데 밑에 있는 순소득 승수가 훨씬 커요. 왜 크냐면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작아지거든요. 작은 숫자로 똑같은 총투자를 나누기 때문에 결과값이 큽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셔서는 그럴 수가 없어. 승수는 꼴랑 4개 있거든. 총승수, 순승수, 세전승수, 세후승수가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밑에 게 크다. 밑에 게 크다. 왜? 더 작은 숫자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절대로 이쪽 승수랑 이쪽 승수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총투자액 섹터고 여기는 지분투자액 섹터이기 때문에 섹터가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하더라도 승수도 2개씩 나눠서 비교를 합니다.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 중에서 누가 커요? 그러면 밑에 있는 순소득 승수가 크고 세전 승수와 세후 승수 중에서는 누가 커요? 그러면 세후 승수가 커요. 그래서 항상 승수법은 아래로를 지향한다 하는 느낌이 중요하고요. 작을수록 좋고요. 밑에 게 커요. 작을수록 좋고요. 밑에 게 커요. 총승수, 순승수 누가 커? 밑에 있는 순승수가 크고 세전승수, 세후승수 누가 커? 밑에 있는 세후승수가 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승수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자. 간혹 시험에서 총소득 승수를 줍니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총소득 승수를 주는데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뭐를 주는지 아세요? 총투자액을 줘요. 그리고 뭘 주냐면 총소득 승수를 줍니다. 그러면서 총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요. 그때는요,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어서 총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분수 자리와 분모 자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수 자리와 분모 자리는 요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총 투자액이 1억인데 총소득 승수가 5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총소득은 얼마야? 그러면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총을 총으로 나누면 총이 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총 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총소득이 되는데 시험은 대부분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줘요. 그러면서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가 있다. 총을 총으로 나누면 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자,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총소득 승수,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고 자본의 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작을수록 좋아요.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 세후 승수는 세후분의 지분입니다. 요거 두 개씩 비교했을 때 누가 큽니까? 그럼 밑에 게 커요. 총승수보다는 순승수가 크고 세전 승수보다는 세후 승수가 큽니다. 그리고 총소득 승수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총소득이 구해진다라고 해서 요거. 혹시 시험에서 유효 총소득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총투자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총으로 나눠버리면 총소득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승수법 밑에 게 크다 그랬습니다. 총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더 크고요. 세전 승수보다는 세후 승수가 더 커요. 수익률은 위에 게 큰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승수법이 밑에 게 크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익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법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입니다. 뭐라고요? 투자액분의 순수익이 수익률법입니다. 투자액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2개. 순수익은 몇 개 있어요? 안타깝게 3개. 순수익은 누구부터 순수익이냐면 세전, 세후부터가 순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후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합은 순이에요. 배당은 세전이고요. 세후는 세후거든요. 공식은 종합은 총분의 순 하시면 돼요. 배당은 지분분의 세전 하시면 되고요. 세후는 지분분의 세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은요, 그러면 총분의 순. 지분 배당률은요, 그러면 배당되는 수익이 세전이거든. 지분분의 세전. 세후 수익률은 지분분의 세후 하시면 됩니다. 동의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익률에는 총투자 수익률이 있고요, 지분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자본 환원율이고요. 세후 수익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입니다. 배당 환원,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의어 4개 공부하셔야 됩니다. 순소득 승수는 자본의 수기간, 순소득 승수 자본의 수기간 순자 암기하셔야 되고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비율 분석법에서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 하나 빌려오면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역수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총이랑 역수고요. 순이랑 종합이랑 역수고요. 세전이랑 배당이랑 역수고요. 세후랑 역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때 일례하고 뭐가 역수예요? 그러면 일현 역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거? 연내 감기 한 번씩 걸려줘야지. 연내 감기 한 번 걸려주고 연현과 저상이 역수해. 연현과 저상 세 쌍하고 네 쌍 더 추가. 자, 역수관 여기 있습니다.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 순종합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 환원율, 세전배당 세전승수와 지분배당률, 세후 승수와 세후 수익률이 각각 역수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례, 일연, 연내, 감기, 연현, 저상이 각각 역수고요. 총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 세전 승수와 지분 배당률, 세후 승수와 세후 수익률이 각각 역수고요. 동의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동의어 4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순소득 승수의 동의어, 그리고 종합자본 환원율의 동의어, 종합자본 환원율, 그리고 지분 배당률의 동의어, 지분 배당률, 마지막입니다. 세후 수익률의 동의어. 요거 여러분들 오른쪽 비워 놓으시고 동의어 위쪽 보면서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쓸 거지만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순소득 승수는 순자, 그래서 얘를 같은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자본 회수 기간.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투자 수익률이 있으면 지분 투자 수익률도 있겠죠?
조심하셔야 될 건 얘가 총 투자 수익률이고요. 세후 수익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에요. 세후 수익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 그럼 지분 배당률은요. 그럼 배당 한 원.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 배당률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자본회수 기간이 동의어고요. 종합은 총 투자 수익률과 동의어고요. 배당은 죄송합니다. 이거 지분 환원율. 배당 한 원, 지분 환원율. 배당하고는 한 원이 동의어고요. 세후는 지분 투자 수익률과 동의어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 수익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 수익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회수기간법 한번 연습해 볼게요. 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은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고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회수기간법은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가회수기간법 해야지 시간가치를 고려하고요. 그래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의 현가회수기간법이라고 해서 순례지연가, 회수기간법에서는 현가회수기간법만 시간가치 고려합니다. 자, 투자 어떨 때 합니까? 그러면 목표 기간이 5년인데 7년 걸리는 건 안 좋다 그랬어요. 투자 회수 기간이 목표 회수 기간보다 작을수록 좋다. 그때 투자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수 기간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자,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죠? 12개월을 혹시 2로 나눌 때, 3으로 나눌 때, 4로 나눌 때를 연습 한번 하시면 되는데, 12개월을 2로 나누면 6개월이에요. 3으로 나누면 3, 4, 12, 4개월이에요. 4로 나누면 3개월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거나 4로 나눌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A와 B의 단순회수 기간표로 회수 기간 구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라. 목표 기간은 4년입니다. 가자. 1억을 회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지나면 3천, 2년 지나면 5천, 3년 지나면 7천입니다. 그럼 이거는 3년 해놓고 3천만 원만 더 주시면 된단 말이야. 3천만 원은 6천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는 3년 6개월의 회수 기간이다. 금액의 절반, 기간의 절반이 필요하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의 1이니까 2로 나누는 겁니다. 또 이렇게 회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천, 4천, 6천, 8천. 2천만 원만 더 주시면 됩니다. 2천만 원만.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입니다. 3으로 나누면 4년, 4개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4개월이 필요하다. 근데 목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얘는 투자합니다. 4년 회수가 끝났거든. 얘는 투자 안 합니다. 4년보다 더 걸려버렸거든. 그래서 얘는 3년 6개월에 투자 채택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얘는 4년 4개월에 투자 기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목표보다 더 걸려버렸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값인데, 얘는요 시간같이 고려 못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순례지 현가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계적 이익률은요, 내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목표 이익률이 5%인데 투자의 이익률이 7%인 게 좋은 거거든. 그때 투자가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회수기간법 하는 거 있었고, 회수기간법. 그리고 회계장부에 쓰는 이익률이라고 해서 회계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투자 안액계 있고 목표가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 투자 안액계 있고 목표가 있다고요. 근데 회수기간은 숫자를 쓰면 정말 쉬워요. 5년만 회수를 하겠다 목표를 잡았는데 7년 걸리는 건 안 좋아. 3년이 걸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투자 안액계 목표보다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익률은요, 목표 이익률이 5%입니다. 근데 그건 7%인 게 좋거든요. 따라서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큰 게 좋아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것들은 클수록 좋은데 회수기간법만은 작을수록 좋아요. 투자 안액계 목표 한가보다. 근데 이익률은 투자 내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클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림셈법인데, 어림셈법은 죄송하지만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시면 방법이 없다. 진짜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전부 다 공식 노름이거든요. 시험에서 공식을 묻는데 자꾸 우리 수험생들은 공식을 안 외우고 문제를 맞추고 싶대.
그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을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식을 접근하는 건데 공식을 안 외우고 방법이 없어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 4개 있습니다.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자액,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같은 말로 자본의 수기간,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투자액, 세후 승수는 세후분의 지분투자액 하시면 되고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고요. 밑에 게 커요. 총 승수보다는 밑에 있는 승수가 크고요. 세전 승수보다는 그 밑에 있는 세후 승수가 더 큽니다. 수익률법은 원래는 3개예요. 종합 자본 환원율,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총분의 순,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지분분의 세전, 세후 수익률,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지분분의 세후. 비율분석법에서 총자산 세전율을 빌려오면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하시면 됩니다. 역수관계 총총 순종합 세전 배당 세후 세후 화폐 시간까지 같이 합치면 일례 일연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이렇게 세 쌍의 역수고요. 4개. 총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 세전 승수와 지분 배당률, 세후 승수와 세후 승수와 세후 수익률이 각각 역수가 된다라는 것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어림셈법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이제 투자론 진짜 마지막입니다. 투자론 24번 테마가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비율분석법이거든요. 비율분석법. 비율분석법은 한 6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대부, 부채, 총령. 한 번 더. 대부, 부채, 총령해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 비율이 있거든요. 6가지 비율 공식 우리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비율 분석법은 넥스트 타임에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24번 테마에서 만나요. 안녕.